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정열의 시시각각입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 핫 이슈와 현안의 핵심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서 유일하게 제외돼서 역차별 논란이 있었던 혁신도시 지정. 15년 만에 대전과 충남이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앞에 만만치 않은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혁신도시 지정 기회와 과제라는 주제로 오늘 노정열의 시시각각 특별히 광역단체장 두 분이 직접 출연합니다.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지난 8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수건이었던 혁신도시의 시대가 개막이 됐습니다. 어떤 준비와 노력들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을지 이분들과 함께 깊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광역단체장 두 분께서 직접 출연해 주셨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함께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함께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산업연구원의 정윤선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 분의 좋은 말씀 기대를 하고요. 먼저 여러분께 관련 영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도민,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축하하겠습니다. 그동안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셨는데요. 그 수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양 단체장님께서 소감 한 말씀 전해주시죠. 허 시장님. 예, 무엇보다도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되어서 매우 기쁘고 또 함께 힘을 모아주신 우리 대전 시민 그리고 충남 도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시작된 혁신도시 사업이 15년이 지난 뒤에서야 우리 충청권에서 혁신도시가 지정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는데요. 늦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혁신도시로 함께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셔서 매우 기쁜 일이고요. 앞으로 혁신도시 사업을 통해서 대전과 충남이 새로운 도약을 일궈낼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축하드리고 고맙습니다. 양 도지사님. 예, 충청남도의 혁신도시 지정은 충남 도정의 최고 핵심 과제였고 220만 충남 도민이 최고 염원이었습니다. 예, 세종시가 출범할 때 연기군과 공지 2개면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이런 가운데 혁신도시에서 배제돼서 그동안 상대적 소외감 내 상승이 굉장히 커서 충남도민이 가장 큰 염원사였는데 이렇게 대전과 함께 혁신도시 지정돼서 참으로 기쁘게 한량이 없다 그런 말씀드리고 이런 혁신도시 지역이 있기까지 220만 충남도민께서 정말 함께해 주셨습니다. 무려 101만 명에 달하는 분이 서명에 참여해 주셨고 지역 국회의원님들, 도의원님들, 시의원님들, 시장님들, 군수님들 이런 모든 분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로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 인사드리고 더욱이 기쁜 것은 이번과 대전과 함께 혁신도시가 지정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150만 대전 시민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또 대전시와 충남의 동반 성장, 동반 발전을 위해서 힘껏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 축하합니다. 정말 대전 충남이 오랜 기다림 끝에 혁신 도시의 염원을 일단은 이뤄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 연구위원님? 네, 혁신도시는 그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런 수단인데 불구하고 비수도권 중에서 충남과 대전이 그동안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소외에서 벗어나서 혁신도시로 지정됐다는 데 큰 의의가 있고요. 이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뿐만 아니라 국가혁신산업 클러스터, 그 지역 인재 육성, 그 정주환경 조성, 또 산업융합지구 등 규제 특구 등을 지정해서 지역의 거점 도시를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정책입니다. 실제로 지난 13일 대통령께서 주관하신
지역 뉴딜 사업도 76조의 대규모의 예산을 지역에 넣겠다고 하셨는데요. 그 정책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지역의 혁신 도시가 주요한 거점이 되고 있습니다. 충남과 대전이 혁신 도시에서 거점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자그마한 요점들을 미리 짚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차근차근 저희 토론에 담아내도록 하고요. 무려 지난 2005년도였습니다. 행정도시인 세종시에 가깝다는 이유로 전국 광역 중에서 유일하게 제외돼서 15년 만에 일단 지정이 됐는데요. 잠깐 걱정이었던 것이 지난 9월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혁신도시 지정안 심의결이 연기가 되면서 혹시 올 안에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도 됐었는데 결국엔 됐습니다. 양 광역단체장님과 그 도민 시민 여러분들이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해오셨는데 그간의 추진 과정과 노력을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먼저 우리 충청남도는 말씀드린 그런 그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이 혁신을 반드시 지정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아주 강했는데요. 제가 이제 국회에 있을 때 2018년 1월에 그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그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을 붙였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도지사로 취임하면서 이 도지사의 제일 공약 사항이 또 혁신 지정이었고 그래서 그 뒤에 쭉 우리가 함께 노력했는데 문재인 대통령님이 그 충남 경제 투어 당시에 충청남도 도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이 당시 대통령께 올린 제일이 그 충남도의 수건 사업이 혁신도시 지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께서 그 뜻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수용해 주는 결과가 이런 대반절의 계기가 이루어지고 오늘 혁신도시 지정이 됐다는 점에서는 정말 대통령께 진심으로 이 자리에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그 뒤에 이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라는 어떤 우의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혁신을 지정하자라고 해서 국회에서 통과가 됐고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끝낸 이 혁신을 지정이 되는데 제일 걱정했던 것은 우리가 그 마지막 국회 때 20대 국회죠. 그 당시 그 정육수 미달로에서 그 연기됐을 때 까딱 잘못하면 20대가 넘어가고 21대가 가면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때가 상당히 위기감을 느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마지막 균형이 본회의에서 심의가 한 1시간 반 정도 지연됐을 때 굉장히 우리가 긴장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은 우리 시민과 도민임으로 우리가 이뤄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입법부에서부터 노고가 아주 많으셨습니다. 15년간 한편에 가슴 졸이는 장면도 있었고 드라마틱한 과정이었습니다. 호 시장님.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혁신도시 지정이 지역 발전에 굉장히 큰 전기를 마련한다는 데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큰 의미가 있는 것은 그동안에는 주요 큰 사업들이 주로 정부가 지역에 이렇게 내려줘서 그걸 받아안는 방식의 사업이었는데 이번에 혁신도시는 대전과 충남이 힘을 합해서 지역이 의지를 갖고 노력해서 만들어낸 성과라는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 지금 저 민선 7기가 들어선 이후 2년 동안에 불과 2년 동안에 혁신도시법을 개정하고 또 균특법을 개정해서 지역인재 채용도 의무화하는 법안도 적용이 됐고 이번에 혁신도시법에 필요한 근거도 법안을 확보한 것. 2년 동안에 이룬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예. 그때 우리 양승조 지사님이 정말 당선되자마자 그냥 제일 앞장서 혁신도시 주장을 하셨고 저도 이제 덩달아서 같이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서 무엇보다도 기쁘고 또 혁신도시 지정 과정에서는 우리 지사님은 잘 알고 계시지만 엄청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주변에서 꼭 대전이 정부 청소도 있고 공공기관도 많은데 꼭 대전을 혁신도시로 또 해줘야 되냐. 세종이 바로 옆에 있는데 그 혜택을 다 함께 누리면서 해야 되느냐 이런 반론도 많았고 그래서 막판까지 대전은 굉장히 좀 여러 차례 위기를 맞이했는데 우리 양승조 지사님이 우리는 형제이기 때문에 꼭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같이 갈 수도 있었고 또 지역의 큰 정치인인 우리 박병석 국회의장님께서도 큰 역할을 해주시고 또 박범계 의원님도 균특법 개정안 법률도 이렇게 개정할 수 있도록 법안 제출도 하고 해서 지역에 있는 정치인 뭐 그리고 언론계 시민사회가 다 힘을 합해서 얻어낸 값진 결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 행정의 노력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이 수백만 도민 시민 여러분들의 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일단락이 된 것 같습니다. 정연구위원님, 1차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된 이후에 무려 15년이라는 기간까지 흘렀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되어온 걸까요? 일단 혁신도시는 인위적으로 만든 신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사람이나 생물체처럼 생명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일반적으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재역을 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네. 그나마 우리가 지정한 10개 혁신 도시는 그나마 빨리 정주 여건이 빨리 조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공공기관도 전격적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주 여건을 갖추고 있지만 이적기관 종사자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정주 여건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아직까지 10개 혁신 도시가 자리를 못 잡았는데 또 추가로 더 지정하느냐에 대한 여론의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대전과 충남의 혁신 도시가 들어서게 됩니다. 입지와 규모가 궁금해지실 텐데 대전은 역세권과 연축지구, 충남은 내포 신도시로 정해졌습니다. 이 구체적인 규모나 이전 기관 등은 언제쯤 결정이 될지 두 분 단체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대전은 어떻습니까 지금? 대전은 말씀하신 대로 대전 역세권 주변과 그리고 대덕구에 있는 연축지구 두 군데로 혁신도시를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정부 안에 제출한 안의 핵심은 이 혁신도시를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방식의 신도시의 혁신도시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도시를 재정비하고 이걸 통해 도시재생을 이루어서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그런 전략을 구사했고요. 일기 때 혁신도시 추진 일기 때의 문제점이 신도시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정주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미비된 점이 많아서 예. 이주율이 이렇게 높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점 도시들을 중심으로 도시 안에서 혁신 도시를 조성해서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의료 이런 사회적인 기본 인프라를 잘 갖춘 도시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그걸 기반해서 이주율도 높이자는 전략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큰 성과를 낼 수 있었고요. 앞으로 혁신도시 사업 추진을 통해서 대전 지역의 균형 발전, 지역 내 균형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데 혁신도시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 지사님. 예, 내포 신도시로 혁신도시가 지정됐고요. 이제 공공기관 이전이면 대부분 글로 이전할 텐데 내포 신도시는 혁신도시 지정을 예정하고 진행된 도시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포 신도시가 10만 도시를 목표로 해서 지금 그 진행 중인데 이미 그 기반 그 조성률이 97.1% 정도가 돼서 이미 예전에 2005년도에 다른 공기관 이전했던 혁신도시와는 달리 이미 영화관이라든가 편의시설이라든가 병원, 의원, 학교 이런 게 상당히 이미 갖춰졌다. 이미 인구도 한 2만 7천 명 정도가 넘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언제 오더라도 충분한 부지와 이 정주 요건이 상당히 갖춰져 있는 것이 내포 신도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내포 신도시의 어떤 지원에 따라서 이전하는 기관이라든가 이주하는 직원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전부 다 준비한 것처럼 이미 그런 상당한 기반이 많이 있고 이미 준비가 돼 있다. 그래서 어느 공공기관이 와도 기관이 발전과 동시에 이주하시는 그 직원분들에도 불편이 없도록 더 정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이게 있는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대전과 충남만이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국가 균형 발전의 큰 틀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질적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저희 시시각각에서도 이 혁신도시 고비 때마다 다룬 바가 있는데 이름 딱 그대로 이미 혁신도시로서 내포돼 있다. 그렇습니다.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자, 각 입지대로 잘 특성을 살려서 잘 성공을 해야 될 텐데 정영구 의원님 보시기에 이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입지 어떻게 적합성 판단하시는지요? 저희 이제 산업연구원에서 주로 지역의 입지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산업 입지도 보고 도시 입지를 보고 있는데요. 대전과 충남이 정한 이 혁신도시 입지는 현재 있는 10개 혁신도시 입지보다 더 우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이유는 먼저 대전부터 말씀드리면요. 대전은 누구나 인정하는 NIS 국가과학도시입니다. 인접한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고요. 또 옆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 지역이 신동 둔곡지구에 있습니다. 그런 연축지구를 중심으로 첨단 과학산업을 발전시키는 상당히 좋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거고요. 또 가까이에는 세종, 또 오성, 천안까지 이어지는 이 벨트를 형성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주 여건뿐만 아니라 이 첨단 산업을 육성하는 데 상당히 좋은 입지다고 보여지고요. 아시다시피 대전역 역세권 지역은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입니다. 또 공공기관들이 다 오고 싶어하는 지역이죠. 1시간 이내에 수도권을 갈 수가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또
대전이 그동안 해오던 그 원도심 활성화에도 굉장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서 대전의 북쪽 지역과 남쪽 지역 간의 기형 발전하는 데 상당히 좋은 입지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충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남은 실은 10개 혁신도시보다 먼저 스타트를 했습니다. 예. 도시계획도 상당히 오래 잘 정교하게 잘 되어져 있고요. 또 도시 입지도 충남의 중앙에 있기 때문에 북부 지역의 천안, 아산, 서산, 당진 이 지역과 연계도 될 뿐더러 또 상대적으로 발전이 덜 된 남부 지역과 연계 역할도 하기 때문에요. 굉장히 입지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 잘 정해졌다. 그리고 이미 도청이 가 있어서요. 2013년부터 사실상 정주 여건이 이미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주거뿐만 아니라 생활 환경들도 다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 혁신 도시를 활성화시킨 데는 최적의 입지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지사님 또 시장님 우리 정 연구위원님을 명예 혁신도시 모델로 홍보 모델로 한번 아주 그냥 깔끔하게 잘 말씀해 주셔서 좋은 결정이 이루어졌구나 저희가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도민 시민들께서 가장 기대를 하고 또 욕심을 좋게 내시는 게 바로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까 두 자치단체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대전은 어떻게 기대 효과를 목표로 잡고 계시는지요? 대전은 이번 혁신도시 사업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우리 이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성과에 대한 자부심을 일단 가질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또 그렇게 앞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혁신도시가 주로 원도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도시 재생 사업과 더불어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할 거고 새로운 제2의 도약기를 대전이 맞이한다는 확신을 갖고 그렇게 준비해 나가고 있고 우리 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전은 여러 가지 조건을 잘 갖추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좋은 공공기관들 그리고 그 좋은 공공기관들이 지역의 특성과 잘 맞는 기관들을 유치해서 클러스터를 만들고 이것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는 여기에 관련된 연관 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양 지사님. 이게 혁신도시가 지정이 됐으면 후속 조치로 공공기관이 이전할 거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서 어떤 인구가 증가가 되겠죠. 또 관련 기업이라든지 관련 단체가 이전에 돼서 1차적으로 인구 증가 효과가 있다. 또 혁신도시가 되면서 공공기관이 인재를 채용할 때 우리가 직원을 채용할 때 지역에 이제 의무 채용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한 30%까지 할 건데 이게 또 광역화까지 됐기 때문에 대략 한 1,300명까지 공공기관 취업이 문이 활짝 열리는 그 효과가 있죠. 더군다나 혁신도시에 따라서 이전 공공기관은 지역 생산 물품이라든가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작년도만 해도 평균에서 한 1,156억 원 정도 되거든요. 이런 효과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그 공공기관 이전과 동시에 인구 증가, 어떤 지역 세수도 그 증가할 수가 있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내포 신도시가 환황해거리 중심도시를 만든다는 것이 충남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그 혁신도시 지정이 되고 공공기관이 이전됨에 따라서 내포 신도시 환황해거리 중심, 국가 균형 발전의 한 축으로 만들 수 있다는 커다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연구 의원님, 이미 혁신도시로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는 10개 광역도시를 볼 때 뭐 장단점이 있을 텐데요. 지금 두 분이 말씀해 주신 일단 사람이 들어오고 인재가 잘 쓰여지고 그다음에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이런 기대 효과는 거의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전, 충남 기대를 하시는지요? 네, 일단은 혁신도시는 이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요. 혁신도시 조성에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혁신도시를 지정하고 발전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 이 계획은 5년에 한 번씩 범정부 부처 차원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되는 것들은 지역의 거점 육성이다. 즉 수도권에 집중된 모든 자원들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해서 지역마다 거점을 육성한다는 것이 가장 큰 목표고요. 예. 그다음에 그걸 위해서 문화, 교육, 복지, 보건, 의료, 정주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 그리고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것, 공공기관과 연계해서 지역 산업을 육성한다는 것, 또 지역 인재를 양성한다는 것, 또 지역 대학을 육성한 것들, 이것들이 종합적으로 들어있는 종합 균형 발전 정책입니다. 그런 것들이 실제로 정부 부처 예산, 또 균형 발전 특별 회계를 통해서 실제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현재 10개 도시에 지원된 큰 사례들을 보면은 예. 우리 대덕 연구 개발 특구가 있는데요. 이게 최초의 특구인데 현재 5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3개는
혁신도시로 인해서 지정된 특구입니다. 그래서 대구, 부산, 전북은 연구개발 특구가 혁신도시 지정 이후에 특구로 지정되어서 지역의 R&D 자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정부에서요. 또 규제자격 특구라 해가지고 기존의 그런 규제들 이들 완전히 프리하게 하는 규제자격 특구도 부산, 강원, 경북 혁신도시가 지정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전이나 충남 같은 경우에도 이런 규제자격 특구라든지 혹은 앞에서 말씀드린 연구개발 특구라든지 얼마든지 지정을 받을 수 있고요. 지역 산업을 육성하고 특화시키는데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혁신도시로 지정된 다음 최고의 과제가 바로 공공기관 이전 문제인데요. 아직 어느 정도의 공공기관이 어떻게 이전이 될지 정해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 광역단체장님들께서는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요? 예, 먼저 우리 충청남도는 도의 발전 계획 및 여건에 맞는 우수한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세 가지 기능군을 우리가 목표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대한민국 화력발전소가 60기가 가동 중인데 무려 30기가 충청남도에서 가동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기후 환경과 관련된 문제, 또 해양수산이 발전했기 때문에 해양수산업과 관련된 기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환경기술산업 기능군을 한번 유치하겠다는 게 맞고요. 두 번째는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발전되지 않았습니까? 예.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산업 관련된 R&D 기능군이 공공기관 이전하겠다. 세 번째는 문화중흥이라든지 어떤 체육시설의 확대와 같은 문화체육과 관련된 문화체육 그 기능군이 공공기관 이전하겠다. 이런 세 가지 기능군을 유치해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충남의 산업발전이라든가 이 충남의 발전을 위해서 적합한 공군 이전을 했다는 것이 충남도의 목적이고요. 지금까지는 그 TF를 구성해서 내부적으로 진행했지만 이거를 추진단으로 구성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민관 합동 유치위원회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여튼 전심전력을 다해서 우리 우수한 공공기관 이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대전하고는 우리가 경쟁이 아니라 우리 함께 상생, 발전하고 함께해서 대전도 발전하고 충남도 발전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함께 유치하겠다. 그런 말씀도 이 자리에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예, 잘 되길 기대합니다. 허 시장님. 예, 대전 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도시의 이미지는 과학의 도시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주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거죠. 교통의 도시. 이렇게 대전은 한쪽에는 과학, 한쪽에는 교통이라는 양대 축을 갖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대전이 앞으로 유치해야 할 공공기관 대상도 이런 기반하에서 추진될 계획입니다. 먼저 대전시에서 조직적으로 이 유치 추진단을 구성할 계획이고요. 그걸 통해서 가장 대전에 적합한 기관들이 어디가 있는지 이걸 통해서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상을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유치전을 펼칠 계획이고요. 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혁신도시가 지정이 안 됐으면 나중에 공공기관 이전할 때 우리 한 개도 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혁신도시가 지정됨으로 인해서 하나도 받을 수 없던 상황에서 하나 이상은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한 120개 정도, 우리가 122개 정도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산술적으로 따지면 한 10개 내외 정도가 될 것으로 보는데요. 우리 충남도하고 대전시는 싸우지 않고 형님 먼저 동생 먼저 하면서 잘 서로 힘을 합해서 시너지를 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계속 우리 지사님께서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고 수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정 연구위원님 보시기에 뭐 각 도시들마다 선의의 경쟁을 해왔는데 우리 대전 충남의 경우는 어떤 정도의 공공기관 이전이 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시는지요? 예, 일단 지역 산업이나 지역 문화와 이렇게 적합한 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혁신도시의 롤모델은 실은 오송 생명과학단지입니다. 1997년대 충북도에서는 이제 전격적으로 한 280만 평 규모의 과학단지를 만들었는데요. 아무 어떤 기업도 이전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는 오픈했는데 분양이 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청 그리고 질병관리본부 국립독성연구원이 오송으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것과 관련 있는 BT 관련 153개 기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전하면서요. 오송이라는 신도시가 성장하게 되었고 또 이 옆에 있는 오창과학산업단지까지 추가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관이 파급 효과
그 지역과의 적합성이 그 지역 발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이전 공공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대규모 공공기관도 있고 소규모 공공기관도 있지만 어떤 기관을 타겟으로 할 것인지는 도나 시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예, 전력을 기울이시겠죠. 예, 예. 지금 말씀하신 그 오송 성공 사례, 많은 국민들이 K방역 중심의 그 본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 그래서 본부장님도 유명해지셨고 많은 분들이 오송이라는 지명을 이제 많이들 아세요, 그죠? 네, 그렇게 우리 대전, 충남의 그 입지도 많이 입에 오르내리길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대 효과 중에서 이제 결국 사람의 문제, 좋은 인재들이 일을 하고 좋은 분들이 와서 사는 정주까지 돼야 되겠기를 바라는데, 정용규 의원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가 지금까지 있어 왔나요? 예. 모두에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10개 혁신도시에 144개 공공기관 이전을 했고요. 이전한 기관의 종사 수는 총 20만 명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지금 4만 명 정도 되고요. 그 도시에 주민등록을 한 인구는 한 20만 명. 네. 그리고 그 지역의 공공기관이 채용한 지역 인재는 한 1,400명 정도. 예, 한 6, 7년의 짧은 시간 동안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다 전주 환경이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거기에 종사하는 공공기관 종사자나 지역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차차 좋아지겠죠. 그런데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전하고 충남 같은 경우는 이미 정주 환경이 상당 부분 많이 건립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기반으로 혁신도시가 준비해서 나갈 때 기존의 10개 혁신도시보다 더 빠른 속도로 도시 규모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느 정도 효과는 있으나 그래도 과제가 많이 남아져 있다, 이렇게 네네, 그렇습니다.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인구 들어오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관이 있으신지요? 저는 말씀드린 대로 그 공공기관이 이전한다면 단 한 명이라도 늘지 않겠습니까? 물론 단 한 명이 늘어서 뭐 이 도시 발전이라든가 국가 균형 발전이 되는 건 아닌데요. 일단 뭐 국가 불균형 발전이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토의 한 12.7%인 수도권에 인구가 50%가 넘게 거주하는 나라는 세계 지구상에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지속 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이 문제는 시정돼야 되는데 예. 저는 공공기관 이전이 그런 하나하나의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면 각각 지역의 그 발전의 한 축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국가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러면서 혁신도시 지정과 이전 공공기관 이전은 그런 역할을 하려고 보고, 예. 충청남도 내포 신도시도 뭐 아까 허태전 시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사실 이런 혁신도시 지정이 안 했으면 단 한 개도 이룰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혁신도시 지정 자체가 대전과 충남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 생각하고, 어떤 공공기관이 오더라도 우리 충남과 대전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리라 보여주고, 그거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 충남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도 거듭해서 드리죠. 예, 응원합니다. 허 시장님. 네, 뭐 혁신도시 지정으로 인해서 지역사회 파급적인 효과에 대해서 그동안 혁신도시 1 시즌 1이 갖는 어떤 여러 가지 효과와 한계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도 이주일일 겁니다. 그 핵심에는 정주 여건인데, 예. 그런 면에서 내포하고 대전은 잘 준비되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다른 어디보다도 이후 추진되는 혁신도시 이전 사업에서 좋은 여건을 갖고 있고, 또 이 이전된 이후의 도시의 시너지 효과를 내는 데는 훨씬 더 일기 때보다 좋은 기반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말씀 나온 대로 뭐 교통이 좋다고 해서 오가는 것이 아니라 그 구성원들과 가족들이 아예 기분 좋게 살도록 만드는 그 정주 여건 됐다고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그래서 대전의 경우 말씀해 주시죠. 제가 그 지난주에 대통령님 앞에서 이번 주 화요일 날 13일 날 말씀드린 것이 혁신도시를 건설함에 있어서 AI에 기반한 스마트 그린시티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앞으로 대전에 만들어지는 혁신도시는 4차 산업혁명 혁명의 첨단 기술을 잘 활용해서 도시를 정말 지능형 도시로 만들어서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로 만드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곳에 단순히 기관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학교라든지 주거의 환경들도 같이 만들어서 사람들이 일만 할 곳이 아니라 이곳이 쉼과 그리고 가족이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고, 앞으로 그렇게 혁신도시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정주 여건 굉장히 중요한 걸 알면서도 각
그 혁신도시마다 조금 차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곳이 잘 되는 이유, 또 조금 부족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세종이 저는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던데 기본에는 인구 150만의 대전이라는 도시에 가깝게 있었기 때문에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논리는 혁신 도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좀 약간 외떨어진 곳, 대도시와 거리가 먼 곳, 또 새로 개발해서 신도시를 형성한 지역은 아무래도 정주 역경을 마련하고 조성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게 사실입니다. 예. 반면에 기존의 도시에 혁신 도시를 지정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부산이 그렇고 제주가 그렇습니다. 그런 지역은 10개 혁신도 중에서 정주 여건도 상당히 좋을 뿐만 아니라요. 산업의 집적이나 기업의 유치도 상당히 성적이 좋은 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대전과 충남은 최적의 입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역 인재도 길러야 되고요. 그 지역 인재의 그런 중요한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이 혁신도시가 뒷받침이 되어줘야 될 텐데 장기적인 인력 양성 정책 수립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예, 그렇습니다. 단순히 이제 공공기관 이전에서 이런 목적을 달성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장기적으로 산학형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충청의 내포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미 126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그 첨단 산업 단지가 이미 조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산업체가 있고 충남에는 뭐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석유화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이 일단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학교 같은 경우는 내포 신도시 중에는 대학이 아직 없지 않습니까? 예. 주변에 있지만. 그래서 있는 그 충남대학교하고 협의를 맺어서 생명과학이라든가 해양수산이라든지 수의축산이라든지 공국 지역 정책이라는 융복합 대학원을 설치에 대해서는 애부를 맺어서 그게 된다면 이런 학과를 설치해서 어떤 대학을 설립해가지고 산학의 클러스를 만들겠다. 예. 이 연구소 문제인데요. 우리 이 충청남도 내포 신도시에 대해서 이미 작년에 연구소를 유치했을 때 최대 138억에서 110억 정도를 지원한 조례를 이미 만들어 놓은 생태입니다. 예. 그래서 내포 신도시에 공공기관을 추구를 해서 산학형 클러스터를 구성해가지고 우리 내포 신도시가 말씀드린 대로 환화해거리 중심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 충청남도의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잘 준비해 오셨다는 말씀을 강조해 주셨고요. 허 시장님. 예, 제가 13일 그 대통령 앞에서 보고할 때 대전의 특성을 몇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가 우수한 과학기술이 대전에 모여 있고 두 번째가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는 인재들이 모여 있고 예. 또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강한 벤처기업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이 대전의 특성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혁신도시 지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 바로 전 단계에 이루어졌던 혁신도시법 개정을 통해서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했고 이것으로 앞으로 대전에 있는 17개 공공기관을 비롯해서 충청권의 51개 공공기관의 의무 채용 30%가 적용이 되면 지역에서 공부하는 청년들에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확대가 되는 거고 이것은 반대로 또 역으로 따지면 좋은 인재들이 대전으로 몰려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것입니다. 예. 잘 알다시피 대전만 해도 국립대가 3개나 있고 네. 관련해서 좋은 인재풀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혁신도시와 더불어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가 구체화되고 좀 더 확대되면 지역의 인재들은 더 많이 모여들고 대전 발전에 정말 중요한 기폭제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거점을 만들어서 온 국민이 행복하게 살자는 것이 혁신도시의 취지인데 결국 수도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여 %의 국토에 국민의 절반 이상이 있다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결국에는 먹을거리가 있고 기업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든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기업 유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동안에 되어왔던 혁신도시들의 기업 입주율 정도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정 연구원님 한번 짚어주시죠. 예.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혁신도시는 10개 혁신도시가 특화가 다 따로 있습니다. 뭐 한전이 내려간 그 나주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융복합 밸리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영화 문화 산업을 중심으로 특화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남은 각각의 고유한 특성, 우리나라 5대 주력 산업들이 집적되어 있는 곳이고요. 그 5대 주력 산업을 얼마든지 내포 혁신도시가 이용을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내포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우수 인력을 유치하거나 또는 우수 인재 또는 우수 기술을 받아들이는 데 상당히 적지입니다. 대전은 충남 못지않게 또 적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NIS가 모여 있을 뿐만 아니라 카이스트
충남대학교 등그 국립대학들이 집적되어 있고요. 또 대덕연구단지 옆에 대덕밸리 그리고 국제과학빈스벨트 또 인근에 천안하고 세종까지 이렇게 연계를 할 수 있어서 하나의 그 대전만의 클러스터가 아닌 광역화된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기업하기 좋은 도시 네. 뭐 예전부터 해온 이 모토지만 막상 실천이 이렇게 쉽지 않아서요. 어떤 보관이 계시는지요? 예, 충청남도는 이미 그 작년에만 해도 한 749개의 기업을 유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예, 특히 그 예외자가 그 달러 도착분을 하면 한 17억 3천만 달러로 서울 경기에서 세 번째로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 기업을 유치하고 이 창업하기 좋은 여건이 충청남도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기업이 이전에 왔을 때 아니면 창업했을 때 굉장히 인센티브를 많이 주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국내 기업을 유치했는데 내포 신도시는 혁신도시 지정이 되고 공공연히 이전하게 된다면 지금 충청남도도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충남의 북부권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되어 있단 말이죠. 수도권 집중과 비슷한 현상인데 천안이라든가 아산이라든가 당진, 서산에 집중되어 있는데 내포 신도시 하나의 또 축으로 발전한다면 충남 도내의 균형 발전도 꾀할 수 있는 그런 그 커다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여러 가지 기업 유치에 많은 인센티브를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기업이 유치가 있지만 이 혁신도시 지정을 계기로 해서 더욱 박차를 가지고 우수한 그 공공기관과 더불어 우수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허태정 시장님 말씀하셨지만 충남만 해도 29개의 대학교와 전문학교가 있거든요. 예. 이런 우수한 인력이 배출되는 곳이고 말씀드린 도시 첨단산업과 해양수산업이란 또 농업 이런 골고루 발전한 곳이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한다면 기업 유치도 우리가 선점해서 우위에 설 수 있도록 우위에 설겠다 그런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동안의 성과가 상당했다는 것. 저희가 수도권에 이어서 3위라는 것도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더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허 시장님. 예. 이번 그 코로나 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팬데믹 현상을 좀 겪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한민국의 K 방역이 정말 세계 속에 빛을 발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의 조명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진단 키트였습니다. 예. 그 진단 키트 관련 기업이 저희 대전에 이렇게 모여 있고 이번에 큰 성과를 냈듯이 예. 대전은 이렇게 대규모의 기업들은 아니지만 아주 우수한 기술을 갖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벤처 기업들이 많이 모여 있고 특히 바이오를 중심으로 해서 관련된 그런 산업들이 발달돼 있습니다. 우리 연구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뿐만 아니라 대전, 세종, 오송, 오창까지 연결되는 이런 클러스터 축을 만들고 충청권이 공조를 통해서 수도권에 대응하는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매우 큰 틀에서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걸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고요. 예. 대전만 놓고 보면 혁신도시와 관련돼서는 그런 지식산업 분야 그리고 대덕 특구와 연관된 R&D 관련 기관들 그리고 코레일을 비롯한 이런 철도 관련 시설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전역 주변에는 교통 관련 클러스터들을 조성해서 관련된 연관 기업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우리 KTX 표 사면 요즘에 앱으로 많이 사시는데 밑에 본사가 대전 돼 있죠, 그죠? 예, 동굴돼 있어서 많은 우리 국민들께서 요즘에는 다 이렇게 KTX 많이 타시는데 본사가 코레일 본사가 대전에 있구나 예, 많이들 그렇습니다. 아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잠깐 짚어주셨지만 이게 충남같이 면적이 넓은 광역단체인 경우에는 그 내에서도 이제 격차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충남도의 또 현안 문제가 그 충남 도내 지역 격차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천안, 아산, 당진, 서산 북부권, 그리고 이제 논산이라든가 부천의 남부권, 이 홍성을 중심으로 그 내륙권, 예. 또 저쪽에는 태안이라든가 서산 또 서양권이 있는데 여기에 상당히 그 불균형이 지금 현재 불균형 상태입니다. 그래서 충남도로서도 이런 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가장 큰 건데 뭐 예컨대 이런 거 혁신도시에 지정되면서 공공기관이 만약 이전했을 때 내포 신도시에 반드시 필요한 공공기관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군사에 관련된 공공기관이 온다. 그럼 그거는 논산이라든가 우리 계룡이 적합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공공기관이 이전할 때도 내포 신도시의 다른 시군에 특별히 그 연관되고 그 지역의 발전에 꾀할 수 있는 거라면 그런 공공기관 이전도 괜찮겠다라고 생각되고 예. 이런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이걸 계기로 해서 한번 충청남도에서 다시 한번 영내 불균형 발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준비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예. 대전의 경우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원도심 활성화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 가치인데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대전이 제시한 혁신도시 모델이 도시형 혁신도시에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정주 여건을 개선하면서도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루어내는 데 있어 혁신도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혁신도시로 기관이 들어왔을 때 관련된 기관 종사자들이 그 지역 내에 정주 여건이 안정화되도록 하는데도 대도시의 이런 기반은 굉장히 좋은 여건입니다. 대신 그 지역 내에서 어느 정도의 완성도를 가질 수 있도록 혁신도시 권역 내에 기업뿐만 아니라 주거에 필요한 아파트라든지 아이들을 위한 교육시설 그리고 의료, 문화 시스템을 같이 갖추는 것들도 매우 필요하고요. 지금 대전역만 놓고 보래도 혁신도시 외에 주변의 민자 개발 사업을 통해서 대전을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 타워도 지금 건설하고 있고 예. 그 안에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컨벤션이라든지 호텔 이런 것도 같이 그 안에 들어갈 겁니다. 이래서 그곳이 어디서든지 와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완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도시의 기반을 갖추는 것이 도시형 혁신도시 모델로 될 것으로 봅니다. 이른바 마이스 산업도 상당히 들어가 그 안에 있는 들어갈 계획으로. 계획입니다. 최근에 그 각 광역별로 더욱더 특화시켜서 키워보자는 이른바 메가시티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고 충청권 메가시티 또 우리 지역으로 보면 행정수도 완성이 또 중요한 과제라서 여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또 국회에서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혁신도시 이 완성과 충청권 메가시티 개념 그리고 행정수도 완성 어떻게 서로 선순환되고 상생해야 될지 이걸 가지고 굉장히들 헷갈려 하시기도 하고 안에서 뭐 풍선 효과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일단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그 국가 균형 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할 것이다 하는데 이런 혁신도시 지정했다는 공공기관 이전도 역시 국가 균형 발전의 한 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아까 메가시티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이게 이제 통합하고 몸집을 불리는 게 과연 최고의 선이냐는 문제는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짚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컨대 경기도가 한 1,340만 정도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충북 같은 경우는 160만이면인데 행정이라든가 경제 운용이라든가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반드시 그 한 1,340만 정도 되는 이 광역자치단체가 그런 모든 것에서 유리한 건지 또 통합함으로 있어 어떤 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는 없는 건지 그런 그 진지하고 어떤 객관적인 이 평가가 좀 필요하다는 게 말씀드리고요. 예. 다만요 메가시티 들어간다면 우리 허태년 시장님도 예산뿐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 이것 무엇을 테냐 대전과 충남은 한 형제나 다름없는 거예요. 89년에 대전이 분리됐고 세종시가 2012년에 분리되지 않았습니까? 예. 만약에 메가시티로 간다면 대전과 충남, 세종시는 당연히 함께 해야 된다. 예. 그 역사성이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문화적 측면에서 그게 딱 일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전에 그런 논의를 정치권에서 시작하기 전에 실제로 도민과 시민의 의견도 충분히 물어보고 예. 통합의 효과가 무엇인지, 통합의 피해, 단점은 무엇인지 이런 게 객관적인 좀 검증이 필요하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행정수도 완성 쪽도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지금 뭐 국회의사당 이전 문제라든가 정부 부처 이전 문제도 계속 이슈라서요. 그렇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은 사실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이 수도를 이전한다는데 정말 기한 논리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환수 그게 헌법 논리가 우연 있었죠. 네. 그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기한 논리였죠. 그래서 이 행정수도 완성, 청와대라든가 국회 이전은 정말 행정수도 완성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또 국회라든가 청와대가 이전을 했을 때 상징성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그냥 다 수도권 집중이라든가 수도권 중심의 사고가 어떤 여러 가지 다극화된 사고로 우리가 변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국회 이전을 반드시 먼저 선행적으로 하고 예. 청와대까지 이전했을 때 행정수도가 완성이 되고 그거야말로 대한민국 국가 균형 발전에 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저는 행정수도 완성이 혁신 지정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번 정말 열정을 갖고 함께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지를 갖고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예, 같은 주제로 허 시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행정수도의 완성은 저는 단순히 지역에 이익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살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구의 절반 이상이 서울 수도권에 모여 살고
또 일자리를 찾아서 젊은이들은 계속 서울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예. 이 문제를 극복하려면 결국은 행정 수도를 이전해서 완성을 시키는 것만이 길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세종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 수도가 완성되도록 하는데 충청권 그리고 그 뜻을 함께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대전과 세종의 통합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도 한 겁니다. 예. 즉 세종이 행정 수도로서 완성도를 높이려면 규모를 일정하게 키워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 기반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대전이 함께 할 때 행정 수도로서의 역할과 그리고 국제적인 위상이 가능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대전과 세종이 합치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뭐 큰 데가 작은 데를 이렇게 흡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더 완성도 있는 행정 수도 건설을 위해서 통합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수도권에 대비해서 경쟁할 수 있고 또 그 지방 정부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려면 규모의 경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대전, 세종, 충남이 그리고 나아가서는 충청권이 크게 한 틀로 경제 공동체로 메가시티로 가야 된다라는 것은 명확 관화한 거고 우리 또 양승주 도지사님께서 저런 큰 뜻을 갖고 계시고 계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장단점, 보완해야 될 점들을 함께 논의하면서 미래의 충청권을 위해서 이런 논의는 앞으로 시작하고 또 확대해 나가도록 지사님과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분들께 정 연구위원님이 보시는 메가시티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예. 원래 말씀하신 대로 이 대전, 세종, 충남은 충청남도 하나로 묶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분리됐는데요. 이 분리되는 건 상대적으로 쉬운데 합치는 건 상대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거버넌스 문제가 있는데요. 예. 우리가 과거에 MB 정부 때 5%의 광역 경제권을 한번 시행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이제 이 충청도 같은 경우에는 충남북, 대전, 그때는 세종이 없었고요. 하나의 충청광역권으로 있었고 나머지 지역들도 이렇게 묶어서 있었는데 시도 간의 갈등이 적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 별도로 있고 또 행정구간은 별개로 또 하나의 그런 권역이 있다면 이 지역 간의 갈등이 없던 것들도 더 크게 부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메가시티로 가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는 이 행정 거버넌스를 먼저 정리를 하고 그다음 메가시티를 형성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뭐 이렇게 5+C 광역권 전례로 보면 그런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해서 우리 각 자치단체장님께서 수도권에 있는 지자체장과 정치인들과의 소통이 있고요. 수도권이 아닌 다른 또 전라, 제주, 경상 이쪽 있지 않습니까? 어떤 논리 혹은 감성을 어필하십니까? 대체로는 일단 집권 여당 민주당에서는 행정수도 완성 문제를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체로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또 행정수도 완성, 청와대라든가 국회 이전에 대해서는 영남과 호남이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혁신도시 지정 문제에 대해서는 뭐 영남과 호남이 우리 충청권하고 약간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서는 영남이든지 호남이든지 큰 이견이 없다. 다만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반대 의견 내지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이런 심각한 국가 불균형 발전을 시정해야 된다. 개선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집권 여당에서 결단 내리고 정치권에서 결단만 내린다면 또 그 결단이 굉장히 어려운 결단이 아니었다. 이미 한 2000년도 한 2003년도 4년도에 이미 그런 결단 한번 내렸지 않았습니까? 그 결단을 다시 원상복구하는 차원이고 말씀드린 대로 그때하고도 지금이 그 불균형 발전과 수도권 집중이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아까 행정수도 완성에서 수도권에서도 그렇게 반대 세력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우리 비수권, 수도권 나눌 것이 아니고 하여튼 다른 그 전라도라든가 호남권 또 영남권과 충청권이 더 주도적으로 해서 이 문제를 끌고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예, 허 시장님. 네. 행정 수도 이전 여부를 떠나서 수도권 집중과 과밀화가 매우 심각하고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을 불문하고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정부가 건강하고 경쟁력이 있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다 동의합니다. 예. 다만 행정 수도를 완벽하게 옮길 거냐라는 것에 대한 의견을 조금씩 달리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것이 꼭 세종이어서가 아니라 반드시 수도권 문제를 해결하고 예.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이루려면 보다 근본적인 처방, 즉 행정수도의 이전과 또 거기에 걸맞는 인프라를 깔아주는 국가적인 계획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즉 혁신도시로 그런 균형 발전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잖아요. 부분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뿐이지. 근본적인 것은 이런 큰 틀에서의 행정수도 이전과 또 그 광역 단위별로 인프라를 구축해서 광역 경제권으로 묶어주는 것. 이것이 대한민국의 갈 미래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그렇게 계속 앞으로 대전 시장으로서 역할을 주장할 계획입니다. 연구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행정수도 완성이 각 지역마다 약간씩 이해관계가 달라서요. 일단 행정수도라는 걸 일단 정치적 결단이 있어야 되고요. 먼저 정부에. 그리고 또 사회적 합의가 뒤따라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제일 처음에 그 행정부하고 저희 국가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한다 했을 때 마치 서울이 갑자기 축소돼서 뭐 무너지는 것처럼 얘기가 됐었는데요. 사실상 저는 그 연구원 입장에서는 국회나 행정부가 수도가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간다 해서 현재의 수도권이 위축되거나 줄어들 여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 행정수도가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데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게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정치적 결단과 사회적 합의가 이뤄서 옮긴다면은 국가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될 뿐더러 지역의 거점 도시 육성 이런 면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끝으로 두 자치단체 장님께서 정말 15년 만에 수건 사업으로 일단 지정된 우리 혁신도시 성공을 위해서 어떤 비전과 각오, 다짐이 계시는지 또 도민 시민 여러분들께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네, 먼저 다시 한번 우리 충남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잘 참아주셨고 잘 함께해 주신 덕분에 혁신도시 지정이 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혁신도시 지정은 됐지만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큰 또 과제가 우리한테 놓였는데 혁신도시 지정할 때 그 열기와 열의 그리고 갖다 공공기관 이전에도 함께해 주신다면 우수한 공공기관을 이전해서 충청남을 다시 한번 발전하는 큰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허 시장님. 예,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시도민들의 열의와 힘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기관 유치를 통해서 도시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혁신도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 그리고 도민 여러분들의 더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세 분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네, 혁신도시 성공으로 대한민국이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해내길 기대하고요. 우리 도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